저는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달려와서 잠시 이제 휴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한 1시간 정도 달려왔는데 고속도로로 달렸어요. 오늘은 오토바이 여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다니는데 오토바이 여행이 참 좋아요. 그게 일단 온몸으로 자유를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상쾌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을 볼 수도 있고, 또 중간중간 이제 이런 해먹이 있는 카페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토바이 여행을 주로 하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고속도로를 지나왔으니까 그 고속도로를 오토바이로 타고 다니는 데 대한 준비라든지 주의사항 이런 것들 잠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 나라마다 이제 그 면허에 관련된 규정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2종 소형 면허를 취득을 했고, 그리고 출국하기 전에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고, 많은 분들이 그 영문면허증으로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영문면허증이 되는 나라가 있고 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일단 무조건 그 1년짜리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요. 2종 소형 원동기 면허를 취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일단 제가 지금 여행하고 있는 베트남 기준으로 무면허에 해당되지 않아요. 하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이든 영문면허증이든 면허증으로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는 그 나라의 면허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일단 베트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반드시 또 발급받으셔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복면을 이렇게 다 감싸는데, 복면을 감싸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가 햇빛을 가리는 용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벌레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복면이 꼭 필요합니다. 요거는 레드불,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그래서 그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벌레들이 쏟아져 들어와요. 나비가 많은 곳에서는 나비도 많이 달려들고, 이 나비가 이 반짝반짝 하는 거에 끌리나 봐요. 물론 벌레들도 라이트 불빛에 많이 몰려드는 경향이 있고요. 오토바이가 항상 그 불빛이 라이트가 켜져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벌레들이 달려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예전에는 그 풀 페이스 헬멧을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머리까지만, 여기까지만 이렇게 가리는 헬멧을 씁니다. 초반에는 좀 고속주행도 많이 했어요. 뭐 100km, 110km도 달려봤는데, 지금은 고속도로에서 한 60에서 70km 정도, 그리고 시내에서는 뭐 한 20에서 40km 사이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 고속도로 주행에서 사실 가장 위험한 건 속도가 아니에요. 속도보다 더 위험한 게 이제 그 앞차에서 튀는 돌이라든지 그 가끔씩 새가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제일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과속을 하게 될 경우에 돌이 튀어서 맞는다든지 새와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작은 벌레여도
고속에서는 상당히 아픕니다. 뭐 벌에 쏘이는 경우도 있고 말벌에. 그래서 일단은 서행 60, 70km 정도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그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지금 베트남이 많이 건설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큰 차들, 화물차, 그리고 버스, 뭐 이런 큰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큰 차들 뒤에는 따라가지 않고 빨리 그냥 추월을 해버리는 편이에요. 이 큰 차들이 돌을 튀겼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차 뒤에 따라가지 않는다. 작은 차도 뒤에는 잘 따라가지 않아요. 무조건 추월을 하는 편이고, 이 고속도로는 베트남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뭐 따로 조사를 한 건 아니고 제가 경험적으로 느꼈던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고속도로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유료 고속도로입니다. 이거는 오토바이가 진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제 유튜브를 보시다가 오토바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구글맵을 칠 때 유료 고속도로 제외한다라는 옵션을 체크하시면 대체적으로 유료 고속도로, 오토바이가 진입 금지되는 유료 도로는 빼고 하지만 가끔씩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유료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전에 관리인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그쪽으로 지나가면은 관리인이 막아섭니다. 관리인이 없다 그러면 이제 유료 고속도로 진입했을 때 큰일 나죠. 예, 안 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반 고속도로 톨게이트 있어요. 이것도. 하지만 이제 톨게이트 옆으로 오른쪽 끝으로는 이제 오토바이 길이 있는데 요금을 받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고속도로 안에 마을도 있고, 그 고속도로에는 이제 신호등도 있고 횡단보도도 있고 뭐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참 저는 재밌는 게,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카페, 도로변 카페인데 해먹이 있어요.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거의 다 카페에 해먹이 있습니다. 물론 식당에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해먹에 누워서 쉬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동하다가 이제 마을이 계속 나타나요. 그 마을이 있는 곳에는 맛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들도 많아요. 그래서 주행을 하다가 음식도 많이 사 먹고, 그리고 커피도 사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먹에 누워서 휴식도 좀 취합니다. 대신 이제 차나 사람들, 자전거, 뭐 오토바이들 이런 게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마을이 있는 곳을 지날 때는 좀 서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서행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유소가 굉장히 많아요. 한 10km 이내에 보통 한 두세 개 정도는 주유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름 떨어질 걱정도 없고, 대신에 이제 풍경은 좀 삭막하죠. 풍경은 삭막하지만 좀 빨리 이동을 해야 될 경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안도로를 타고 가는 것도 좋아하는데 해안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고속도로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도 저는 이제 고속도로를 요 구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없습니다. 경로 설정을 일반 해안도로를 쭉 따라서 가는 걸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항상 너무 과속하지 않는 거, 그리고 절대 큰 차 뒤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 요런 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햇빛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장갑, 그리고 이렇게 온몸을 가리는 이런 옷들, 그리고 마스크, 헬멧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뭐 특별하게 위험이 없었지만 가끔 그 위험을 맞닥뜨릴 때가 종종 있어요. 고속도로에서도. 특히나 이제 아까도 오다 보니까 도로에 한 요만한 바위 같은 게 길바닥에 떨어져서 깨졌는데,
그게 아마 큰 차에서 떨어졌을 거예요. 그 공사 차량 같은 경우. 근데 만약 그 뒤에 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 왔겠죠. 항상 오른쪽에 붙어서 주행을 해야 하고요. 그 부득이하게 큰 차들이 있어서 추월을 하고 싶다면 최대한 빨리 추월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그렇게 쨍쨍하지 않아서 주행은 할 만해요. 근데 60-70km 정도로 주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온도가 한 30도 정도 됐을 때 좀 춥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30도 이하다, 한 27도 정도다, 그러면은 제법 추워서 겉옷을 하나 더 걸쳐야 돼요. 그리고 뭐 한 25도다 그러면은 굉장히 춥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60-70km 달릴 때.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시간에는 더 천천히 서행을 하거나 아니면 따뜻한 패딩 같은 거를 걸치고 운전을 하는 게 좋겠죠. 시내 주행에서 3-40km 정도로 달린다고 했을 때는 한 27-8도 정도 되면은 그렇게 춥다라고 느끼지는 않아요. 하지만 25도 춥고요. 20도 정도 되면 얼어 죽을 것 같이 추워요. 손도 시리고 발도 시리고. 일단 오늘은 이렇게 고속도로 주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영상이 지금 한 12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시내 주행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시내 주행은 정말 재밌죠. 근데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냐, 너무 무질서해서 위험하고 사고 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그런데 저와 함께 다녔던 뭐 어린 친구도 있고 제 사촌 동생도 있지만 사고 난 거를 보기가 극히 드물어요. 실제로 사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원체 서행을 하는 데다가 이게 조금 저희 나라와 다른 게 오토바이 운전자들끼리 이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누가 갈지 말지를 이렇게 빨리빨리 선택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익숙하지 않을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신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운전자들끼리 이렇게 시선을 맞추면서 누가 먼저 갈지를 암묵적으로 거의 동의하는 수준의 운전입니다. 그 시내는 들를 때도 많죠. 카페도 많고. 저는 이제 커피를 좋아해서 하루에 한 7, 8차례 정도 커피를 마시는데 주스도 맛있고 사탕수수 주스죠. 그것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먹으면서 또 사람들 사는 거 보면서 그 속에 직접 들어가서 운전하는 게 시내 주행이죠.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이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아무 데서나 유턴이 안 됩니다. 하지만 대도시를 약간 벗어난 좀 중소형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 데서나 좌회전, 유턴 뭐 다 돼요. 심지어 이런 고속도로에서도 뭐 유턴, 좌회전 다 되니까요. 하지만 이제 자기 안전은 자기가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시내 주행에서는. 시내 주행을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목적지를 이렇게 정해두고 가는 것보다는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갑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거점 도시 하나를 정하면 그쪽까지 이동을 하는 와중에 경치가 좋은 곳이 있으면 그냥 핸들을 틀어요. 그러면 이제 뜻밖의 굉장히 멋있는 예쁜 풍경을 또 만나게 되고 또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은 제 여행의 기본은 하루에 최대 200km를 넘지 않는 거점 도시 간 이동을 해요. 그리고 거점 도시가 정해지면 그 거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100km 이내 정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봅니다. 물론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 시내 주행으로 보통 다니게 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 베트남이 볼 것도 많고 특히 먹을 게 많아요.
곳곳에 먹을 게 있기 때문에 허기질 일도 없어요. 그래서 살도 찌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요즘 이 K-팝 그리고 K-드라마 이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가수 싸이의 그 강남스타일은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아는 것 같아요. 강남스타일을 흥얼거리면 떼창이 나올 정도로, 예. 그 이후 이 한국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대우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어디를 가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로 구사하는 그 외국인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왜냐면 그런 혜택을 제가 직접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지금 저 옆에서 산에서 이렇게 구름이, 아주 짙은 구름이 내려오고 있는데 비가 올 수도 있겠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제가 오늘 가는 곳은 까먹었어요. 탄호아? 아닌데? 아직도 한 20km 정도 더 이동을 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좋은 우비를 샀어요. 12만 동 부르는데 6만 동에 샀습니다. 그 전체를 다 덮어버리는 아주 큰 우비를 제가 구입을 했어요. 날씨가 점점 컴컴해지네요. 비 올 때는 좀 쉬었다 가는 게 최고죠. 괜히 무리해서 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비가 올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비가 진짜로 올지는.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고 나도 오토바이로 한번 여행을 다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잖아요. 제 영상은 거의 볼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 혼자 다니든 또는 뭐 친구와 다니든 아니면 연인끼리 부부끼리 다니든, 오토바이 여행은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느낄 수 없는 굉장히 큰 매력이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뭐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편안하게 휴식을 하면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고, 뭐 운전을 하는 사람은 좀 피곤하겠지만, 오토바이는 아주 좁은 길도 예뻐 보이면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현지인들과 아주 밀접하게 접촉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요. 일단 자유를 느끼게 돼요. 그 자유로움이 굉장히 큽니다. 한번 외국에 여행을 하시게 될 때, 뭐 반나절이든 한나절이든 오토바이를 빌려 가지고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너무 재밌고, 물론 비용적인 측면도 아낄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부부 또는 연인 사이라면은 훨씬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서로 몸이 붙어 있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더 가까워지는 느낌,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친구 간에 우정이 더 돈독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홀가분하죠. 두 명이 오토바이를 타게 될 때는 운전하시는 분이 조금 잘하셔야 돼요. 아주 사소한 그 실수 또는 어떤 그 장애에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을 좀 잘 하시는 분이 하셔야 되고, 또 당연히 면허증은 있으셔야 되고,
지금 여기 해먹이 참 좋습니다. 해먹에 누워서 음료수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또 다시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하고. 베트남이 상당히 길죠. 한 3,000km 될 겁니다. 남쪽에서 북쪽까지. 남단 끝에, 베트남이 이렇게 위아래로 길잖아요. 이 남쪽 끝에 도시가 까마우예요. 까마우에서 북쪽 끝에 도시가 이제 제가 가야 될 몽까이입니다. 중국 국경과 맞닿아 있고요. 거기까지가 한 3,200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상당히 크죠. 지난번엔 제가 그 다낭 호이안에서 그 판띠에까지 내려갔었어요. 근데 판띠에에서 한 300km 정도 더 가면은 까마우인데, 그 까마우가 최남단 쪽이기 때문에 가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가는 길도 그렇고 가서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늪지대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판띠에까지만 갔습니다. 판띠에시 상당히 큰 도시인데, 물론 까마우 가기 전에 그 뭐 중간중간에 있는 도시들 중에 어떤 굉장히 그 유명한 소설가의 집도 있고, 뭐 근대사의 여러 가지 역사적 인물의 생가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한데, 일단 드라이빙에 재미가 없다고 해서 저는 판띠에까지만 갔다 온 적이 있고, 이번에는 제가 그 북쪽 중국 국경까지 가서 비자런을 해야 돼요. 비자 신청을 했는데 뭐가 자꾸 잘못됐는지 계속 4번이나 그 반려가 됐어요. 한 달 전부터 신청했는데 결국은 90일짜리 비자를 못 받고 이번에 45일짜리 그냥 무비자로 입국을 해서 그 몽카이 가서 중국 국경을 넘어갔다 오는, 지금 중국도 이제 무비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자런을 해서 1시간 정도 중국을 넘어갔다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다낭 호이안까지 내려가서 오토바이 반납하고 귀국할 예정인데, 오늘 오전에 만났던 그 71세 되신 어르신도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라오스, 말레이시아, 그리고 베트남, 또 뭐 몇 개국을 이렇게 다니셨던 모양인데, 그 나라에 가셨을 때마다 이 다리, 이 종아리 쪽에, 그리고 이 팔뚝 쪽에 그 자기가 방문했던 나라의 그 국기를 이렇게 문신으로 새겨 넣으셨더라고요. 엄청나게 돌아다니시던 분인데 멋있습니다. 뭐 백발이 성성하고 수염도 길어가지고 자유로운 영혼이신 거죠, 그분도. 아무튼 이제 저는 한 24분 정도 영상을 만들었는데 한 10분 정도 해먹에 누워서 좀 여유를 즐기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요 카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지금 요 보시는 길이 이제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 이렇게 카페가 있어요. 해먹도 있고 테이블 있고, 저기서 이제 사장님이, 여기가 이제 사장님 계시는 곳이고 해먹들이 있습니다. 제 자리는 여기서 이제 좀 휴식을 취하다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화면으로 찍지 말고 가로 화면으로 찍어달라고 그래서 이번엔 가로 화면으로 찍어봤어요. 어떨는지 모르겠네. 네, 제 사촌 동생이 가로 화면으로 좀 찍어달라고 그래서. 이따가 다시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